네,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5박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는데요. 3초간 나눈 악수, 그리고 최시성을 가진 실세 부총리의 당 복귀 임박, 이런 것들이 예산 전국 이후 상황, 그리고 우리 정당 정치에 여러 가지 변수를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송찬욱 기자, 청와대 출입하면서 이제 대통령과 함께 프랑스 체코 순방 같이 다녀왔죠? 예, 다녀왔습니다. 체코 상황을 좀 저희가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체코에서 있었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체코에서 영상, 마지막 케이팝 스타들과 함께 우리 한류 확산에 대한 노력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간 데가 체코인데요. 체코, 이제 중유럽 지역에 케이팝 한류 팬클럽만 약 2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케이팝 콘서트가 열리지를 않아서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한 계기에 케이팝 문화의 더 큰 확산을 위해서 순방에서 돌아오기 직전에 잠시 참여를 한 영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저렇게 이제 순방 마치고 프랑스랑 체코 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어제 이제 공항에서 송찬욱 기자도 어제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거기를 통해 돌아왔는데 지금부터 영상 공개하는 장면 보시고 좀 해설을 좀 해주십시오. 두 사람과의 악수인데요. 시간이 너무 다릅니다. 지금 보면 이제 김무성 대표와 처음에 인사를 했는데 잠깐 인사를 나눴죠. 바로 이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대화 내용이 정확히 지금 화면으로는 들리진 않지만 굉장히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대통령 순방 기간에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관광진흥법 같은 법안들이 좀 처리가 됐고, 그리고 예산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가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참 수고했다. 더 힘써달라는 당부를 한 내용입니다. 자, 왼쪽은 출국할 때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귀국할 때 모습인데요. 왼쪽에서 출국할 때는 김무성 대표가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전까지 FTA를 처리하겠다. 그래서 대통령은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출국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매우 상대적으로 돌아올 때는 원유철 대표는 한 35초간 악수를 하면서 대화를 했다고 해요. 김무성 대표는 3초인데 이 차이만 봐도 지금 이제 이 국회 원내 상황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원유철 원내대표를 얼마나 좀 신뢰를 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자, 일단 김 대표가 저 장면에서 좀 방금 지났습니다만 빡빡한 순방 일정을 소화하느라 대통령께서 고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짧게 답했군요. 여기서도 수고 많으셨다 이렇게만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비박 김무성 대표, 신박 원유철 원내대표 3초, 35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딱 해서 방송을 하는데 지금 자기 가만 보면요. 대통령께서 김무성 대표랑 먼저 3초간 얘기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일 시킨 거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인사 말로 넘어갑니다. 근데 원유철 원내대표랑 얘기를 나누는 장면을 보면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정말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정말 비박인 김무성 대표보다 신박인 원유철 원내대표가 더 좀 속된 말로 띄워주는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세요. 인사하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원유철 대표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님 제가 시키신 거 다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앞으로 이것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을 하는데 끊을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얘기하면서도 김무성 대표를 좀 쉽게 쳐다보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로 봐서 저건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가 본인이 어떤 이 원내사령터로 했던 일들을 대통령 귀국하시자마자 보고를 해서 저렇게 35초, 3초에 대비했던 거지 박근혜 대통령이 비박과 신박을 차별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송찬욱 기자님 청와대 출입하면서 개각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산 국회 끝났거든요. 이제 총선 앞두고 복귀할 것 같은데 개각 시점 거론 좀 되고 있나요? 일단 개각 시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 없습니다만 일단 귀국 직후 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다가 순방 중간 넘어가면서 그래도 정기국회는 끝나고 오는 9일에 끝나잖아요. 정기국회는 끝나고 할 거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같은 경우는 FTA 비준동의안 다 처리가 됐고 최경환 부총리도 이제 예산안 다 처리가 돼서 어느 정도 지금 개각의 준비는 마무리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 폭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총선 출마 준비하는 5명을 좀 넘게 교체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개각을 준비 중이다. 아직 완료는 안 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강윤석 기자, 이제 새누리당 출입 기자인데 당에서는 어떻습니까? 최경환의 복귀, 당의 좀 위상이랄까, 당내 역학 구도를 좀 바꿀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보세요?
뭐 아마 표면적으로는 부담이라기보다는 아마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심정일 거다. 네. 이런 아마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로 이제 경제부총리로 발탁돼서 1년 6개월 가까이 지금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었던 수장인데 네. 워낙 이 최 부총리가 당 내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입지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네. 근데 사실 대통령이 이 어떤 이 개파 정치에 대한 개파 정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박 의원들도 스스로 뭐 어떤 뭐 개파의 수장이랄지 이런 네. 표현들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최 부총리가 당장 당으로 복귀한다고 해서 뭐 지금 김무성 대표 체제가 바뀐다거나 네. 뭐 당장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경환 부총리, 경제부총리로서 우리 이제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을 짜는 최종적인 책임자인데 어쨌건 실세답게 지역구 예산을 왕창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대통령하고의 관계 그리고 내년 공천에서의 역학 뭐 관심을 가졌던 건데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가 정말 저렇게 가까운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어느 정도인가요? 이 대선 이후에 사실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그 2012년 대선 후보직 비서실장을 물러나게 되면서 당시 이제 뭐 선거 전략에 오류가 있었다면 내게 돌을 던져달라, 뭐 침을 뱉으면 내가 기꺼이 받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충정, 본인의 충정들을 이렇게 토로했을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과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자, 바로 이런 점 때문이었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이기도 하지만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야당에선 지난번 국정감사 때부터 최경환 부총리를 겨냥한 아주 날카로운 질문과 압박이 이어졌었습니다. 저희가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벌써 2달이나 지났는데요. 국정감사 때 최경환 부총리에게 모아졌던 야권의 압박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금년 예산에 재정 적자 얼마인지, 작년 예산에 재정 적자 얼마인지를 딱 그냥 답변을 못 하신단 말입니까? 부총리께서 이제 의견을 얘기해 주시죠. 제가 7초 만에 답변을 다 드릴 수가 없네요. 더 이상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뭘 답변을 하라는 겁니까? 제가 지금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7분 동안 계속 말씀하시니까. 왜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언제 설명할 기회 네? 줬습니까? 잠깐 기다리시라고. 제가 질문 그런 못하게 식으로 제 시간 다 하시면 안 잡아먹으려고 돼요.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예? 얼굴은 빨개지셔가지고. 네, 저런 장면. 자, 최경환 부총리 저렇게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 야당이 뭔가 아는 게 있기 때문일 텐데요. 최경환 변수가 당내에 돌아가면 뭐 친박계가 공천에 유리하다거나 그런 세간의 걱정이 좀 있더라고요. 실제 그렇겠습니까? 그 공천 과정은 사실 근데 친박들이 네. 이런 어떤 당의 그 정해진 당원 당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공개적인 어떤 개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예산안이 통과됐고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아마 이제 그 새누리당 내에서 공천 룰을 정한 공천특별기구와 또 이제 공천을 관리할 공천관리위원회 요 두 가지 기구를 놓고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 총선 준비를 할 텐데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위원으로 참여를 한다거나 네. 공천기구로 들어온 의원들이 어떤 네. 일정 부분 목소리를 낼 수는 있어도 네. 당장 어떤 친박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즉각 반영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경환의 복귀 임박했다는 사실. 이제 예산국회도 끝났기 때문에 개각이 남았는데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죠. 저희가 계속 점검해 보겠습니다.